안녕하세요, 까디입니다. 아침에 시간도 좀 남고 해서 패션 쪽 기사들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웨더코트, 무브 등 전략 상품 강화. 코오롱 스포츠에서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코오롱 스포츠는 항상 옷을 낼 때 그 옷에 이름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계속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의 버전 2, 버전 3 계속 디벨롭 하면서 매 시즌 그걸 갖고 라인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코오롱 스포츠에서 안타티카 시리즈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브랜딩 작업이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잘 돼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매출 신장을 잘 이뤄내고 있는 평판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코오롱 스포츠가 하는 브랜딩 활동과 상품 기획력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소재나 퀄리티, R&D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복합적으로 되게 잘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오롱 스포츠는 다닌 적이 없습니다. 물론 코오롱 스포츠 출신의 분들이랑 같이 일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되게 근본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디다스 30년 만에 적자, 지난해 7,500만 유로 손실. 이 아디다스에 대한 기사들이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디다스 대리점주들이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나 소식들을 슬쩍슬쩍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 한 2년 정도에 아디다스 신발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올라왔었고, 삼바 라인이 엄청나게 대박을 치면서 눈에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션 플랫폼 인기 상품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도 아디다스가 적자인 이유는 전체의 매출 볼륨을 생각했을 때 그것 말고 사는 게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질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잘 나가는 삼바를 주축으로 한 그 몇 종의 스큐들에 기대서 패션층에서는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전체 볼륨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판매력을 가지려면은 옷도 잘 팔리고 다른 신발들도 잘 팔리고, 아디다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주력 스포츠 강화군이 또 잘 되고 뭔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코어들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실적들이 결국에는 패션 트렌드로서 잘 나가는 거에만 트래픽이 쏠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메가 편집숍 비이커 작년 2천억 매출 돌파. 비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잘하고 있는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이든 기업에서 하는 그런 하이엔드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미엄 브랜드들 놓고 판매하는 중고가의 편집샵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볼륨을 막 키워나가기는 쉽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판매가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접근성 자체가 좋지가 않고 구매 허들이 높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런 편집샵들을 가서 옷을 구매하는 전반적인 행태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비커는 그거를 뛰어넘은 건 전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성수동 비커도 그렇고 한남동 비커도 그렇지만 되게 다양한 연령층들과 고객군들이 찾고 있고, 20대의 패션 좋아하는 힙한 분들도 비커를 가고, 저는 처음에 비커에서 그런 분들을 봤었을 때 비커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옷이나 아이템들의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여기에서 쇼핑을 한다고? 왜냐면 저조차도 비커에서 뭔가를 구매를 해봤던 게 꽤 나이가 들어서였거든요.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젊으신 분들이 데이트를 하러 왔다가 비커에 와서 같이 쇼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패션에서 소비하는 문화도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런 편집샵들이 어떻게 소비자한테 다가가냐에 따라서 그들한테도 소구가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2천억은 진짜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더군다나 오프라인 기반의 편집샵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2012년에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비커가 눈에 띄고 핫한 젊은이들의 플레이스가 됐지만, 이게 201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부터 런칭을 하고 꾸준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매출이 매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고, 2019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 그리고 2020년에 1,000억 돌파, 그리고 이후에 팬데믹 기간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2천억을 달성. 어쨌든 여기에는 10년 넘게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 한 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내공을 다져왔다
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1년째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브랜드들 지금 대기업에서 런칭 시키고 6개월도 안 돼서 접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그 기업에서 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어떤 한 프로젝트를 이어오면서 끌고 간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커에서 갖고 온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패션 고관여자들이 어떤 브랜드에 지금 관심이 있고 어떤 브랜드를 사고 싶은지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잘하는 편집샵이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브랜드를 발굴하고 집어넣었을 때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어깨에 온 브랜드를 사서 편집샵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건 늦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브랜드가 잘 될 거라는 그 싹이 보일 때 그러니까 적어도 무릎 아래에서는 그 브랜드를 갖고 와서 편집샵에 놓고 한국에서 퍼져나가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 안에 편집샵에서는 그 브랜드로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고 본인들의 확신을 갖고 가는 사이에 이게 국내에서 커져가는 시간이 맞물리면은 여길로 쏠리면서 잘 되고 그런 브랜드들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다수를 보유하고 그런 브랜드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갈 수 있고 그걸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브랜드도 있잖아요. 뭐 오라리, 단톤, 그리고 나나미카 뭐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특히 이 나나미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검색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은 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검색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량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팍 하고서는 터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점부터 대중한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스톤 아일랜드가 유행하고 아미가 유행하고 메종 키친애가 유행하고 현재는 휴먼메이드가 유행했던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 식으로 무릎 밑에서 브랜드를 발굴해서 갖고 와서 놓고 열심히 인큐베이팅을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진다. 그때 이제 맞물리는 브랜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편집샵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비커가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비커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남 비커에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줄을 서? 그만큼 좀 깜짝 놀랐었어요. 이 친구들이 다 비커에 왔다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비싼 옷을 사러?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재작년 작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최근에는 저는 오히려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잭시미스에서 안다르 연매출 2천억 달성.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잭시미스도 안다르든 다 우리나라 태생 브랜드잖아요. 저는 국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가 매출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에서 정말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또 제가 재밌는 기사가 나오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